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경상수지 터졌으며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되돌아보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주사파 세력들의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이적질, 반역질의 5년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6월 경상수지 122억 6천만 달러 흑자, 6년 9개월 만에 최대.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상품 수지 114억 7천만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적자, 여행 수지 마이너스 9억 달러.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약 16조 9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123억 4천만 달러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가 터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는 기존 경상수지 전망을 크게 웃도는 경이로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반기 279억 달러, 하반기 321억 달러로 연간 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11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흑자 폭도 2020년 9월 120억 2천만 달러 이후 가장 컸습니다.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 541억 3천만 달러보다 무려 8.7%나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9개월째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품목 중에는 반도체 50.4%, 정보통신기기 26%, 석유제품 8.5%, 승용차 0.5% 등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 27.9%, 미국 14.8%, 중국 1.8%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기계류, 정밀기기 마이너스 1.4, 화공품 마이너스 7.5, 철강제품 마이너스 18 등은 감소했고, 일본 마이너스 6.8, EU 마이너스 18.3 등에 대한 수출도 뒷걸음쳤습니다. 수출과 달리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5.7% 줄었습니다. 자, 서비스 수지 내에 지적재산권 수지는 한 달 사이 1억 달러 흑자에서
4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48억 9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억 7천만 달러 감소. 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6년 9개월 만에 사상 최대의 경상 수지의 이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 경제를 민간 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그 의지가 만들어낸 6년 9개월 만에 최대의 숫자가 나온 것이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최대의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에서도 매우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5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 익명의 한 핵심 간부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대한민국의 기업은 기업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기업들에게 경제를 맡긴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댓글에 뭐라고 있느냐, 문재인도 까고 여기에 야 정말 윤석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만약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훌륭한 수치에 대해 경이롭다고까지 밝힌 이 최대의 수치에 대해 언론들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꿈깨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문재인 같은 자들, 조국 같은 자들을 구속만 시키면 지지율 50% 이상일 것이다. 이게 진짜 민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려 6년 9개월 만에 최대의 흑자. 야, 기가 막히죠. 자, 대한민국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드리기 무서운 나라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두들겨 맞을 덩치를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유사시 300만 명의 예비군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국토 전체가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어진지로 뒤덮인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군대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아파트 대국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유사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지하주차장과 터널들, 그리고 거미줄 같은 지하철은 훌륭한 지하 대피소와 저항군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더욱이 현무를 비롯한 수천 발, 아니 그 이상일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그 어떤 침략군이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도 회복 불가능한 불구의 신체를 면치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건드리기 무서운 나라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두들겨 맞을 덩치를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유사시 300만 명의 예비군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국토 전체가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방어진지로 뒤덮인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군대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아파트 대국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유사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지하주차장과 터널들, 그리고 거미줄 같은 지하철은 훌륭한 지하 대피소와 저항군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더욱이 현무를 비롯한 수천 발,
아니 그 이상일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그 어떤 침략군이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도 회복 불가능한 불구의 신체를 면치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세계 수출 5위에 올라섰죠. 5위. 일본을 앞서지 않았습니까? 연간 수출 규모 7천억 달러.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